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혁명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돈 뎁스콧과 알렉스 뎁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찬사에서 마크 앤드리슨 네스캐프 공동 설립자 회장은 블록체인은 컴퓨터 과학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근본적인 발명품에 속한다. 블록체인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면 블록체인 혁명을 꼭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의 저자는 인터넷에서 가장 크게 관가되는 요소는 신뢰 프로토콜이었다. 신뢰 프로토콜이란 거래가 검증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러한 수단의 근간을 제공해 준다. 이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이며 이 책은 그 이유를 명료하게 설명해 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제를 설명함에 있어 돈 뎁스콧과 알렉스 뎁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혁명을 함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 경제포럼에서 의제로 선정되어 유명해진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그리고 이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바 또한 블록체인 혁명의 책에서 추천사를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이 세상의 담론을 바꾸기도 한다. 이 책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산업혁명의 핵심을 차지하며 뎁스콧 부자는 왜, 어떻게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삶의 개념을 바꾸는 블록체인 역사. 어떻게 역사가 전개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시장과 유통 그리고 언어의 측면에서 혁명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으로 디지쿠스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아직은 오프라인 세계가 편리하기도 했던 시대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문화로 형성하게 되면서 언어는 영어로 통일된 듯 하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부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달러가 거의 많은 나라에서 통용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여전히 호모 사피엔스인 듯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기계가 우리의 생각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 호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기계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이 아이폰 3를 발판으로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으로 혁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온라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와이파이만 되면 시간의 제약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정보와 지식의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나서 사람들은 신문을 인터넷으로 구독하고 평균 30%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뇌는 끊임없이 그 정보를 복제함으로써 뇌의 활동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우리 뇌는 과거 대비 불과 10여 년 이전에 스마트폰 사용 이후 무려 30배의 활동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들을 우리는 시장의 주도자,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 스마트 신인류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포노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였습니다. 스마트 신인류는 시장의 주인이고 소비자입니다. 인구를 20억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면서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페이스북의 인구가 26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구는
바로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있는 스마트 신인류의 전형적인 모습이겠죠. 이들은 복제되고 공통의 사고 패턴과 공통의 생활 패턴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빠르게 얻길 바라며 즉각 카피해서 전파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늘 재미를 추구하고 함께 공감하며 나누기를 좋아하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 새로운 인류의 등장, 바로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블록체인 논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09년 1월 3일 제너시스 코인이 나오게 되죠. 비트코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스마트 컨트랙을 인류 발전의 또 하나의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낸 신인류의 탄생을 야기시킵니다. 이들을 우리는 블록체인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평행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O2O를 형성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코딩이 블록체인 신인류에게 언어로 등극하게 됩니다. 헉슬러의 멋진 신세계에서는 2030년과 2050년 사이 세계는 두 개의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 개의 계층은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상위 계층과 알고리즘을 사용만 하는 하위 계층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상위 계층은 파격적 대우와 보상 등의 특혜를 누리게 되고 알고리즘을 사용한 하위 계층은 AI에 대체되어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합니다. 제레미 러프킨의 노동의 종말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블록체인 신인류에게 필요로 하는 코딩을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블록체인 신인류의 탄생을 시킨 이 블록체인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며 네트워크상의 모든 유저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도입들을 볼까요? 도입계는 신용카드의 사용은 프라이버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닉 서명 암호 시스템을 제안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데이비드 자움이 1983년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닉 서명 암호화폐 시스템을 제안하고 또한 신용카드를 쓰이지만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전자서명 기반의 거래를 통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현금은 거래에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다. 중앙화는 곧 실패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차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실 1991년 초 과학자 슈투트 하버와 스캇 스코네타에 의해 제시됩니다. 이들은 실용적인 수학적 해결책을 타임 스탬핑에 도입해 디지털 문서의 날짜가 변경되거나 문서의 날짜가 위조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는 타임 스탬프를 저장하는데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블록들의 체인을 사용했으며 1992년 머클트리 구조를 도입한 후 여러 문서를 하나의 블록에 모을 수 있게 되며 보다 효율적이게 됐습니다. 제3세대 블록체인 기술에서 머클트리를 제거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비탈릭은 비난을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기 4년 전인 2004년에는 특허권이 만료되었습니다. 이들은 1991년 디지털 데이터는 쉽게 유변조된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는 해시와 타임 스탬프를 이용하여 변경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고 1992년에는 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해시를 이용한 트리 구조의 데이터 저장을 제안하게 됩니다.
1996년 사베트와 솔리나는 전자화폐를 정의합니다. 전자화폐를 정의하면서 전자화폐는 암호 기술에 의해 정의된 전자지불 체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96년 닉 자보가 나오게 되죠. 닉 자보는 프란시스코 마르로킨 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면서 1996년 제3자 없이 개인 간 P2P 계약을 가능하는 블록체인의 기반 기술 스마트 컨트랙의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무정부주의 경제를 신봉한다. 우리는 돈이라는 교환 매체에 대해 방법이 필요하다. 이 프로토콜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리고 거래의 트랜잭션을 참가자들이 수립하여 기록한다.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스를 공개했을 때 첫 번째 참고문헌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웨이다이의 비머니입니다. 이더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웨이도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탈중앙화에 대한 갈증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엔지니어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탈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차움의 영향을 받은 사이버펑크 이론들은 오늘날 가상통화의 뿌리가 되는 개념들을 많이 제안했고 나이의 비머니도 그중 하나입니다. 2004년 컴퓨터 공학자이자 암호학 활동가 할피니는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 RPOW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해시캐시를 작업 증명 방식 토큰에 기반해 수신한 뒤 RSA 서명이 제시된 재사용 가능한 토큰으로 반환했으며 RSA 서명이 된 토큰은 개인 간에 전송될 수 있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은 전 세계의 유저들이 정확도와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뢰할 수 있는 서버에 토큰의 소유권을 기록함으로써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은 암호화폐 역사의 프로토타입이자 중요한 초기 단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피니는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PGP 개발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중대한 기여를 하기도 했죠. 최초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PGP 개발자 중 한 명이기도 하면서 사토시 외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음으로써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할피니가 비트코인을 사토시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지금의 블록체인 혁명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2014년 10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하면서 아내와 마지막 마라톤을 하는 사진을 우리에게 공개하기도 했죠. 2008년 닉 자보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사용자 퍼즐, 작업 증명, 벤치마크라 불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작업 증명은 한 방향 함수를 거꾸로 계산하기 어렵다는 사용 사실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서 해시 함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해시 함수와 작업 증명에 대해서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2008년 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혹은 그룹에 의해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된 개인 간 전자지불 시스템에 관한 백서가 암호학 메일링 리스트에 전송됩니다. 비트코인은 해시키시 작업 증명 방식 알고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컴퓨팅 기능의 하드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검증하는 탈중앙화된 개인 간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이중 지불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 마이너들의 보상으로 마이닝되며 이후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노드에 의해 검증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최초 블록이 마이닝되며 첫 비트코인이 탄생했습니다. 당시 블록 보상은 50비트였습니다. 첫 비트코인이 수령되는 바로 할핀이었습니다. 2009년 12월 그는 세계 최초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통해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10비트코인을 전송받게 됩니다. 2013년 프로그래머이자 비트코인 머거진의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스크립팅 언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지만 비탈릭은 분산화된 컴퓨터 플랫폼에 기반한 새로운 블록체인 이더리움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라 불리는 스크립팅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상에 실행되는 프로그램 혹은 스크립트이며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특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졌으며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이라는 불리는 탈중앙화된 튜링 안전 가상 머신을 통해 읽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앱이라 불립니다. 이미 수백 개의 앱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도박 어플리케이션, 금융거래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암호화폐는 이더라 불립니다. 이더는 사용자끼리 주고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연산 능력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암호화폐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록체인 혁명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고 이더리움이 탄생을 하면서 인류 역사에 블록체인의 1세대, 2세대를 지나해 오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혁명을 선두적으로 이끌었던 그들의 플랫폼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